안녕하세요. 10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유리함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리함수 y는 1차식분의 1차식 형태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기초로서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까 합니다. 다음은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 유리함수 y는 x분의 k에서 k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 2, 3일 때 그래프를 그린 건데요. 왼쪽 그림은 k가 양수일 때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k가 음수일 때 그림입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준비학습을 다루면서 양수일 때는 1, 4분면과 3, 4분면 쪽에 그래프가 나타난다. 그리고 k가 음수일 때는 2, 4분면과 4, 4분면 쪽에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k의 절대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k값이 커지면 커져갈수록 원점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간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이걸 그림으로도 그래프로도 지금 보다시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것들에 대한 성질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정리된 성질을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y는 x분의 k의 그래프는 x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x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의 의미는 이 두 가지 그래프 모두 다인데요. x의 절대값이 커진다는 것은 x값이 점점 커져갈 때를 뜻해요. 이렇게 양쪽 방향 모두 다입니다. 그러면 k가 1일 때나 2일 때, 3일 때 모든 그래프들이 한없이 x축에 가깝게 접근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초록색도 마찬가지고요. 이 분홍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지난번에 이야기하기를 이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0에 가까워진다고 했었죠. 그 말을 의미합니다. 두 개 그래프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곡선이 어느 한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직선을 곡선의 점근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직선, 그런 말로 해석하자 했죠. 따라서 위에서 봤던 이 k가 양수일 때나 k가 음수일 때나 마찬가지인데요. y는 x분의 k의 그래프의 점근선은 모두 다 x축과 y축이 됩니다. 자, 이 x축과 y축이 점근선이다 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점점 가까워지기만 할 뿐 만나진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가까워지기만 할 뿐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x값이 0이 되거나 y값이 0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면요. 이 아래 정리된 표에서 정의역과 치역은 0이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된다로 읽어줘야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도 보면 알다시피 x가 0에 해당되는 값은 그래프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함수값이 0이 되게 하는 x값도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은 모두 0이 아닌 실수예요. 자, 집합으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k가 양수이면 위에서 보다시피 1, 4분면과 3, 4분면에 그래프가 놓여 있다. k가 음수가 되면 2, 4분면과 4, 4분면에 그래프가 놓여 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더라. 다른 점을 잡더라도 대칭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 다음 점근선은 x축과 y축이 됩니다. 이 네 가지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려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래쪽 문제 3번의 1번과 2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주되게 다뤄야 할 내용은 바로 이 다음 내용인데요. 유리함수 y는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한 단계 이전에 y는 x-p분의 k 더하기 q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요. 자, k는 당연히 0은 아니겠죠. 이게 0이 돼버리면 y는 q, 상수함수가 되니까 의미가 없거든요.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된 거냐? 요 왼쪽에 나와 있는 이것 보면 알 수 있는데 P와 Q의 역할을 본 거예요. 이 PQ의 역할은 뭔가 하면 Y는 X분의 K라고 하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유리함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Y는 X분의 K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이것을 평행이동시키는 것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봤던 네 가지 것들이 있었죠. 그 Y는 X분의 K에 대한 성질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정의역과 치역은 0이 아닌 실수입니다. 그렇게 읽었었는데요. 이것이 약간 바뀌게 됩니다. 자, 보다시피 이 K가 양수일 때를 예시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까만색 그래프 보이시죠? 예, 여기 보이는 이 까만색 그래프예요. 이 까만색 형태의 그래프가 Y는 X분의 K입니다. X가 0일 때나 Y가 0일 때 해당되는 YX의 값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점을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프만 이동이 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문제가 될 만한,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이 될 만한 이 원점도 또한 이동을 시켜보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된 P, Q로 이동하기 때문에 X가 P에서 함수값이 없고요. 함수값이 Q가 되는 X값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바뀌게 되겠죠. 어떻게 바뀌느냐? 정의역이 X가 P가 아닌 실수. 치역의 경우는 Q만 아니면 되죠. Y는 Q가 아닌 실수.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래프는 기존에 그렸던 까만색 그래프를 빨간색의 위치로 옮겨주기만 하면 돼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렇게 따라서 움직여주면 됩니다. P만큼, Q만큼 움직이겠다. 자, K가 음수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것이 얼마만큼 평행이동되었느냐를 확인하라. 두 번째 해야 하는 일이 그러면 원점의 위치가 어느 점으로 이동하는지를 나타내라. 세 번째, 점근선이 X축과 Y축이었기 때문에 이 점근선도 따라서 움직이면 다음 그림과 같은 점선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나타난 점선에 대하여 이게 이제 세 번째고요. 첫 번째부터 다시 첫 번째 썼죠. 이 두 번째 이동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세 번째가 이 점근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이런 단계대로 움직여 가게 됩니다. 예시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함수 y는 x-1분의 1 더하기 3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그리고 점근선도 구하자. 저 오른쪽에 이미 나와 있기는 한데요. 이걸 다시 천천히 순서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동되기 전 상태의 함수를 보면 y는 x분의 1일 거예요.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움직입니다. 얼마만큼 움직였느냐? x축 방향으로는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그러면 처음 주어져 있던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요.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 좀 빠르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각각의 점을 움직이는데 두 번째 할 일이 바로 이 원점을 움직이는 거예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움직이더라. 1,3입니다. 1,3이라는 점을 선생님이 그림을 좀 많이 잘못 그렸네요. 처음부터 좀 다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려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자, x가 1일 때 y가 1이 될 수 있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원점이 x가 1일 때 y가 3만큼 움직이죠. 이 점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점근선은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점근선은 이 점은
금방 그렸던 이 1,3을 기준으로 해서 x축과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기존에 그렸던 그래프와 동일한 모양으로 새로 그어진 이 점선을 따라서 그래프를 나타내주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축과 만나는 교점은 찾아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프 그렸습니다. 점근선이 뭘까요? 보면 x가 1일 때, x는 1, y는 3일 때, y는 3.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키가 여기 있어요. 아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움직였다 했죠? 원점을 움직이다 보니까 이때 원점의 위치가 1,3이라는 점으로 움직여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점을 찍었던 것을 등호로 고쳐버리면 x는 1, y는 3이 바로 점근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빠르게 그릴 수도 있어요. x축, y축이 있죠? 금방 평행이동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x는 1, y는 3이니까 점근선을 x는 1, y는 3 그려두고 기존에 그렸던 그래프를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해서 1, 3, 4분면에 나타났던 것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평면이 하나, 둘, 셋, 넷으로 분할된 것으로 보고요.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한 4분면의 1, 4분면과 3, 4분면 쪽에 그래프가 나타난다. 이렇게 바로 그려버리면 조금 빠릅니다. 자, 앞서 설명했던 방식과 지금 방식 중에서 편한 것을 선택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 하다 보면 지금 금방 선생님이 다뤘던 이 방식이 조금 더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래쪽 문제 5번과 6번을 풀면 되는데, 선생님 지금 이야기 잘못했습니다. 문제 5번, 6번이 아니죠. 문제 4번을 이제 풀면 됩니다. 자, 이제 지나갈게요.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가장 처음 다루려고 했던 형태 y는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앞서 했던 것은 y는 x-p분의 k 더하기 q였는데 이 모양을 왜 가져온 거냐? 이유가 변형하여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변형을 할 수 있는지를 예를 가지고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y는 2x 더하기 1이고요. 분자의 경우는 4x 더하기 5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모양 자체가 이 y는 x-p분의 k 더하기 q의 모양에서 이 분자인 4x 더하기 5를 2x 더하기 1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남는 나머지가 있겠죠. 자, 몫이 2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을 전개해보면 4x 보이죠? 2, 5가 있어야 되니까 남는 나머지가 3이구나. 그래서 몫과 나머지 형태로 고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나눴더니 몫은 2가 되고 남는 나머지는 3인 거죠. 자, 지금 쓴 이 표기가 바로 우리가 앞서 다뤘던 y는 x-p분의 k 더하기 q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식분의 1차식의 형태에서는 해야 하는 일이 뭐다? 어떻게 변형하느냐? 변형하는 방법은 분자를 분모로 나눈다예요.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분자를 분모로 나눈다. 이것만 꼭 기억을 해주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뒤쪽에 AD-BC가 0이 아니다. 그 다음 C가 0이 아니다. 이건 왜 붙었는지 설명을 잠깐 할게요. 두 번째 건 좀 명확합니다. 만약에 C가 0이 돼버리면 이건 다항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자명해요. 자명하다.
C가 0 아니어야지 된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다루려고 하는 유리수에서. 그럼 앞쪽은 왜 등장한 거냐? 요 앞의 의미는 이건 분자가 분모의 배수가 아닌 걸 의미를 해요. 자, 무슨 뜻인지 봅시다. 새로운 식을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y는 2x 더하기 1분의 4x 더하기 2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약분해서 2가 되죠. 이런 경우를 배제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2가 돼버리면 이게 상수함수니까요. 이미 여기 왼쪽에도 정리를 해뒀죠. 자, 그걸 왜 AD-BC라고 썼느냐? A와 D를 곱합니다. 그 다음 B와 C를 곱합니다. 서로 교차해서 곱했더니 크기가 같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배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자와 분모가 배수가 돼버리면 상수함수라서 그래프를 그릴 의미가 없고, C가 0이 돼버리면 이건 다항식으로서 자명하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배제했을 때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이걸 배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제 2번을 가지고 한번 다뤄볼게요. 자, 유리함수 y는 x-1분의 2x-3의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을 구하세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유리함수를 변형하라 했죠? 어떻게 변형하더라?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 목과 나머지를 구한다.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다시피 2x-3을 x-1로 나누었더니 몫이 2고 남는 나머지가 -1이죠. 그래서 따로 분리하고요. 약분해버리면 결국은 -x-1분의 1 플러스입니다. 근데 이 식은 그냥 이대로 두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요. x-1분의 -1 플러스 2로 두겠다. 자, 원래 함수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보려면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봐야 되죠.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즉, 이 부분을 지워버립시다. 이게 안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그럼 그 부분이 없다면 이동되기 전 상태의 식은 y는 x분의 -1이었겠죠. 이 식을 이동시킨 거예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자,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 했었죠? 한 번에 바로 처리해 버립시다. x축, y축이 있는데 이 평행이동 된 상태에서 이 점을 등호로 바꿔버리면 이게 바로 점근선이 되어버린다 했죠. x는 1, y는 2. 여기가 1이고요. 2가 됩니다. 그 다음 y는 x분의 1의 그래프는 2, 4분면과 4, 4분면에 그려지기 때문에 2, 4분면 쪽과 4, 4분면 쪽에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자, 보통은 축과 만나는 교점을 찾아주는 게 일반적이라 했어요. 자, 찾는 건 대입해서 구할 수 있겠죠. y가 0일 때 x값이 얼마냐, x가 0일 때 y값이 얼마냐 찾아주면 됩니다. 자, 이 오른쪽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점근선은 뭡니까? 이미 위에서 재빨리 구해버렸죠. x는 1, y는 2입니다. 자, 정의역은 x가 1만 아니면 돼요. x가 1이 아닌 실수. 치역은 y는 2가 아닌 실수. 점근선을 구했고 어떤 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1,2점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가 나타난다. 자, 이런 종류의 특징들을 하나씩 읊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래 문제 5번, 6번을 풀면 되겠습니다. 특히 문제 6번의 경우는 보통 과학 시간에 많이 다루던 저항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저항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 되더라. 이때 R1과 R2 그리고 결과물인 R에 대하여 이들 사이의 관계물 R1과 R2가 얼마가 되면 R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나타내다 보면 우리가 금방 다뤘던 유리함수의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1차식의 형태 일대를 의미를 하겠죠. 자, 요것은 과학 시간에도 다루는 내용이니까 한번 주의 깊게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리함수 단원을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리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